진짜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복 입었을 때잖아요. 제가 네네. 저도 그때로 돌아가서 98년도 그때로 돌아가서 그 첫 무대 하듯 네.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 모습 제가 새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떨렸어요. 또 이렇게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음악이던 어떤 기억들이 있다라는 네.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예. 노래 한 곡으로 진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간 듯한 한데 교수님만 혼자 공감 못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묘한 소외감이 느껴지고요. 경로 사상이 부족한 방송입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저희 세대는 팬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랑은 정말 다른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요. 특히 80년대생들이 좀 더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대단했던 시절이죠. 대단한 팬덤 문화를 만든 시절이고 빠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좀 비하했죠, 일대 좀. 빠순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좀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세대, 그것을 증명해 보인 세대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그때 문화 공연을 막 다녔던 여성분들께서 지금은 또 문화계나 영화계나 출판계의 큰 손이 돼서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고 네, 그런 세대로서의 어떤 대단한 네. 80년대생 분들이요 의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멀티팬이라고 그래서 이 오빠 나오면 이 오빠 좋아하다가 저 오빠 나오면 저 오빠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오직 내 오빠. 그때 연예인들도 굉장히 뭐 H.O.T랑 뭐 조성모 씨랑 다 인기 많았지만 스포츠 스타들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오지원 막 농구. 이렇게 농구, 고대 연대 이렇게 하면서 맞아. 네네 진짜 적극적인 여성의 1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덕운동장에서 그 동아시안 게임이 저희 여중생 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지원하고 막 현주엽 이런 선수들을 눈 코앞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이 다 우지원한테 쏠렸을 때 네. 저는 그냥 거인처럼 걸어 다니는 서장훈한테 갔어요. 그래서 바로 왜냐면 사인을 우지원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잠시만 이러고 경쟁률이 저는 높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서장훈 선수는 다 이렇게 그냥 우와, 걸어다니는. 이렇게 막 그냥 다 지나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저는 바로 사인해주세요. 저 서장훈 오빠 팬이에요. 이렇게 네. 하니까 서장훈 씨가 놀래면서 어머. 너 지원이 팬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서장훈 오빠 팬이에요. 아니 마이크 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예전 추억을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80년대생들이 있던 그 시절이 그 좀 사회 구조도 그렇고 사회 인식도 그렇고 좀 급변하는 그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 세대 여성들보다는 훨씬 꿈도 좀 많고 그렇죠. 꿈도 크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그때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꼭 한마디씩은 이런 얘기를 했을걸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혹은 저희 어머니들도 아, 내 딸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막상 이게 경제 위기가 오고 IMF가 오고 이제 대학에 딱 진학할 때쯤 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를 가기보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간다든지 경제 형편이나 가정 형편 문제도 있지만 아 여자는 너무 멀리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책에도 나오지만 교대를 선택하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자기가 뭐 가고 싶은 어떤 꿈이 새로운 있지만. 꿈을 포기하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였어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딱 그때 제가 교대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서울의 그 어느 대학을 가도 남부럽지 않을 친구들이 교대로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이 중요했으니까 IMF 이후로는. 근데 사회 나갔는데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려고? 그렇죠. 뭐 내 꿈을 그렇게 줄였었나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그 80년생 김지영을 보신 분들의 의견들이 좀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웠던 게 어떤 분들은 딱 우리 얘기야 하는 분도 있고 아, 그거 너무 과장이야. 난 안 그랬는데 이런 스펙트럼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실은 많은 돈원 간의 격차도 있고요. 계층 간의 격차도 있고요. 집안의 문화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논쟁으로 가면 저는 그 소설을 잘못 읽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82년이라고 하는 어떤 세대
갈등에 축하하고 김지영이라고 하는 성에 관한 담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갈등의 요인인데 이게 가장 모순이 집약된 게 82년 세대의 김지영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읽고 82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 중에 또 남녀가 가려서 우린 더 차별인데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 예. 이거 우리 세대가 정말 같이 공분해야 되네 그래야 되는 거고 또 여성들 중에서 야 우리 엄마 땐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 우리 여자들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갈등으로 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로 공감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로 고민하는 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 세대들만 문제였다든가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어떤 세대의 갈등, 성별의 갈등,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좀 중첩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또 부산 지영이들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성